좋았어. 보자. 상국 씨 내일도 와야 되겠죠? 권 씨 내일 와야 되겠죠? 그 다음 뒤에 가야 되니까. 앞서까지 이제 레일레이 진스라는 사람의 고전역학적 방식을 살펴보았는데 그게 이제 난리가 났다고 했죠. 여기서 난리가 났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여기 줄게요. 준다잉? 준다잉? 자, 세 번째. 수리적 모델링. 두 번째. 바로 플랑크의 양자가설. 자, 플랑크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로 흑체에서 출입하는 빛 에너지에 허용되는 최소 에너지 단위가 있다. 그 허용되는 최소 에너지 단위, 그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아까 영어 표현으로는 포톤, 우리말 번역은 광량차. 이때 왜 이런 최소 에너지 단위가 나타날까요? 왜 이런 최소 에너지 단위가 나타나느냐? 바로 그건 플랑크도 몰라요. 아시겠어요? 근데 어떻게 저런 게 나왔느냐? 저렇게 가정하면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왜 저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플랑크는 이유를 몰랐거든요. 사실 지금도 이유를 몰라요, 사람들은. 알겠죠? 그런데 저것에 대해서 왜 저런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볼 게 뻔하잖아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고.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설명이 되고. 하니까 플랑크는 어떻게 했다? 이 논문을 쓰고 잠적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플랑크는 저기 잠수를 타요. 시골에 내려가서 사람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지내요.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힐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6개월 동안 전 세계 물리학자들이 난리를 쳤겠죠. 난리를 쳐가지고는 그 전 세계 물리학자들이 맞네 틀리네 해서 결국에는 업적을 인정받아 플랑크는 노벨상을 받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불연속적인 최소 에너지 단위,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E는 hν. 자, 상목씨 그 다음 불러봐요. 그렇지. 램다분의 hc. 그 다음 pc. 요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플랑크의 결과에 의하면 저기에 있었던 요 표현, 이게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렇게 표현돼요. 8 파이 hc 오버 램다의 5승 곱하기 짜자잔 익스포넨셜 hc 나누기 람다
KBT 전체적으로 빼기 1 괄호 닫고 이런 수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 유도과정 당연히 있습니다. 유도과정이 있는데 그 뭐 유도과정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요겁니다. 짜잔 해서 짜잔 으아 보이세요? 이게 바로 로 램다 바이 플랑크. 그래서 플랑크에 의한 양자가설로 진짜로 이 데이터를 실험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는데 성공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죠? 분의 1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래서 이 논리 과정을 요걸 플랑크의 양자가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요, 이 수식 안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험에는 당연히 요걸 가지고 이제 조금 더 물리학적으로 전문 과정으로 배우면 저 수식과 관련된 뭐 적분 뭐 등등등 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면은 요 플랑크 양자가설에 대해서 알려진 법칙이 두 개가 있었죠. 무슨 법칙? 빈의 법칙. 빈의 법칙이 뭐였어요?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최대 파장에서의 뭐냐면 최대 방출 파장이 여기에 있는 그때 오온도하고 반비례한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걸 미분해요. 미분해. 요 수식을 미분해서 0 되는 점을 찾으면 극대점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걸 미분해서 0 되는 점에서 나타나는 그 0이 되는 조건에서 진짜로 그때의 파장하고 온도가 반비례되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아래쪽 면적 적분하면 온도의 4승이 비례한다고 했죠. 이거를 램다를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면요. 온도 4승이 비례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빈의 법칙이나 슈테판 볼츠만 룰을 저 수식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저 논리를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자, 그래서 거기 예제 2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 여기 칠게요. 준다. 자, 이거 치우면 되겠죠? 에이. 좋았어. 자, 그러면 예제 2. 자, 두 번째 예제는 불꽃놀이에서 푸른색은 흔히 염화구리를 약 1200도로 가열해서 얻습니다. 가열 상태에서 이 화합물은 450 나노미터의 파장을 갖는 푸른빛을 방출합니다. 이 방출되는 에너지의 증가량, 즉 양자는 얼마입니까? 자, 볼까요? 자, 램다가 450 나노미터인 빛의 광량자 에너지를 계산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수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E는 램다분의 HC. 자, 그럼 아까 플랑크 상수가 값이 얼마라고 했었냐면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가 되고요. 빛의 속력은 얼마냐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입니다. 그리고 그때 파장이 얼마냐면 450. 자, 나노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요걸 계산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나와 있는 숫자들을 계산기를 이용해서 쭈루룩 계산을 하면 거기 또 건이가 예쁘게 계산을 해놨네요. 4.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 자, 이때도 단위를 체크를 해보는데 세크 약분이 되겠죠? 미터 약분이 되겠죠?
딱 무슨 단위만 남게 돼 있어요? 줄 단위만 남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이용해서 외운 수식에다가 항들을 집어넣어서 계산만 할 수 있으면 이쪽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너지 증가량을 계산하라고 했죠. 이 에너지 증가량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배수, 즉 요거나 요거의 2배, 요거의 3배, 알겠죠? 그런 정도의 에너지만 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할 때도 요거의 배수, 방출할 때도 요거의 배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문제에서는 에너지 증가량이라는 말을 거기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거다 이거죠. 아시겠죠? 아시겠죠? 논리를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좋았어. 됐어. 자, 이렇게 흑체 복사는 얘기를 마무리하겠고요. 자, 그다음 뭐 해볼 거냐면 한 장 넘겨서 광전 효과.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전 효과. 자, 다 됐죠? 저기 지울게요. 여기 지운다. 자, 네 번째는 포토 일렉트론 이펙트. 우리말 번역은 포토가 광, 일렉트론이 전자, 이펙트가 효과. 그래서 우리말 번역으로 광전자 효과. 그 다음에 뭐 이제 뭐냐면 영어 표현으로는 포토 일렉트론 이펙트라고 하는 거. 자, 이 포토 일렉트론 이펙트 이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 이게 보자. 하이 인텐시티 라이트, 로우 인텐시티 라이트. 이게 광전 효과, 문턱 진도에서 에너지를 자주 빛을 주면 튀어나와서 일하면서 광전 복사선 설명. 요거를 네, 좋아요. 뭐 저지 전압이라는 컨셉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데 학교 선생님은 그 언급은 하진 않았네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광전 효과는 짜잔, 어떤 금속 덩어리가 있습니다. 금속 덩어리. 즉 광전 효과 실험을 하려면 우선 첫 번째가 이제 모델링인데, 자, 저기에서 사람 눈에 뭐가 보여야 되냐면 반드시 어떤 금속 덩어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에 보일 정도의 금속 조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여기서 광원으로부터 여기서 이야 하고 빛을 쪼여줍니다. 자, 빛을 쪼여준다라는 뜻의 한자말이 조사예요. 조사. 조사가 빛을 쪼여준다라는 뜻의 한자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짜잔, 짜잔, 짜잔. 바로 사방팔방으로 전자가 튀어나갑니다. 사방팔방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방팔방으로 전자가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걸 광전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 그 사방팔방 튀어나오는 전자 중 바로 그 중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전자의 운동 에너지 EK 맥스를 측정하는 거예요. 저걸 측정하는 거예요. 뭘 측정한다?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걸 측정한다. 즉 저기서 튀어나오는 전자는 광전자는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거든요. 그럼 그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은 입자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구에 대한 측정을 하냐면 그 중에서 저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갖는 거, 알겠죠? 그거를 딱 측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나타나는 1. 관찰 사실. 첫 번째 1. 쪼여주는 빛 에너지는 반드시 UV 비저블 영역이어야 합니다. 어디여야 된다고요? UV 비저블 영역이어야 됩니다. 다른 영역 안 됩니다. 더 세서도 안 되고 사실은 더 강하면 될 수도 있는데 강화해도 조금 곤란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 광전 효과에서는 반드시 UV 비저블 영역의 빛을 사용해야 됩니다. UV가 어디죠? UV 자외선이거나 비저블은 어디예요? 크게. 비저블은 어디를 뜻하는 거예요? 가시광선. 자, 다시 한번. 건이야, UV는 어디고요? 자외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비저블은 어디? 가시광선. 반드시 이 영역대의 빛에서만 저렇게 광전 효과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파장이 더 길면 노 광전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험할 때는 UV 비저블을 써야 되고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 사용하는 빛의 파장이라 할까요?
진동수라 할까요? 수가 어떤 진동수 이상일 때만 광전자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용하는 그 빛의 어떤 진동수 이상일 때만 광전자가 나타납니다. 그 어떤 진동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말 번역으로 문턱 진동수. 왜 문턱이라는 말을 쓰냐면요. 방에서 이렇게 이제 청소 같은 걸 하면 이게 먼지가 방바닥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빗자루로 쓱쓱쓱 썰면 먼지가 쫙 모이잖아요. 근데 그 빗자루를 이동시키려고 할 때 여기 문지방이나 문턱이 있으면 그 먼지가 이동할 수 있어요? 못 이동해요? 딱 걸려서 이동할 수가 없죠. 어떤 뭔가가 어디를 이동하려고 할 때 장벽을 우리는 보통 문턱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빛의 진동수가 어떤 진동수 이상일 때만 광전자가 나타나니까 그 광전자가 나타나게 되는 어떤 장벽이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문턱 진동수라고 하고, 영어로도 뭐라고 부르냐면 threshold frequency라고 해요. 진짜로 문턱을 영어로 threshold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의 threshold frequency를 그냥 그대로 문턱 진동수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진동수를 문턱 진동수라 하고, 그 문턱 진동수를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램다, 보통 뉴 제로 이런 걸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용하는 빛의 진동수가 어떤 진동수 이상일 때만 광전자가 나타나고,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1, 바로 이렇게 됩니다. 바로 어떻게 했을까? 광원 진동수, 얘가 물론 어디에 들어 있어야 되냐면 유비 비저글 영역에 들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알려진 문턱 진동수보다 만약 작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노우 광전자, 전혀 광전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 광원 진동수가 이 문턱 진동수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 빛의 세기가 강해질수록 어떻게 된다? 광전자 개수가 증가합니다. 그걸 그래프로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이렇게 표현돼요. 방출되는 광전자 개수, 광원 진동수 라고 하면 뮤 제로. 자, 뮤 제로가 뭐예요? 이게 문턱 진동수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광원의 세기가 강할수록, 그 다음 이쪽은 광원의 세기가 약할수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방출되는 광전자 개수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문턱 진동수 이하에서는 보시다시피 광원의 세기가 약하건 광원의 세기가 크건 관계없이 광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 용역대는 보시다시피 노 광전자인 거야. 그런데 문턱 진동수를 넘어서면 광전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개수가 광원의 세기가 강할수록 더 많이 나오게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좋아.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여기서 이 광원이라고 하는 것의 세기가 무슨 말일까요? 광원의 세기가 뭘까요? 광원의 세기가 뭘까요? 상국 씨, 광원 세기가 뭐예요? 광원의 세기가 뭐예요? 광원 세기가 뭐예요? 뭘 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원이 세다 약하다 와 빛의 진동수가, 잘 봐요, 그러면 잘 봐. 세기가 셀수록 빛의 에너지가 강해지는 거죠. 맞죠? 그런데 진동수가 커져도 빛의 세기가 커지는 거죠.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 이 세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사용하는 광량자 개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걸 세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이제 벽에 뭔가를 던져서 맞추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솜 있죠, 솜. 말랑말랑한 솜을 찢어서 휙 던질 수도 있죠. 그리고 거기에 돌멩이를 하나 집어서 던질 수도 있죠. 그럼 생각해 봐요. 돌멩이 하나를 던졌을 때의 에너지 혹은 솜 하나를 던졌을 때 에너지, 당연히 어디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돌멩이 하나겠죠. 그리고 그때 딱 타격감도 돌멩이가 훨씬 세잖아요. 그런데 그 돌멩이는요, 만약에 내가 하나를 던졌다고 칩시다. 근데 솜뭉치는 뜯어가지고 50만 개를 솜뭉치를 던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솜뭉치 하나의 에너지는 작겠지만 솜뭉치 50만 개를 던지면 전체 에너지는 돌멩이 하나 던졌을 때보다 솜뭉치 50만 개 던졌을 때 전체 에너지는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성모 무슨 말 알겠어요? 이때 그 솜뭉치 50만 개를 던졌을 때의 그 솜뭉치의 개수, 그걸 세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혹은 이렇게 되는 거지. 잘 봐. 이쪽은 뭐냐면 이쪽은 자, 광원의 세기가 커진다는 얘기는 광량자 개수가 많아진다는 얘기고, 광원의 세기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광량자 개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 광량자 개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이 문턱 진동수를 기준으로 이쪽은 솜뭉치를 던졌다는 얘기고, 이쪽은 돌멩이를 던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손뭉치를 던졌을 경우에 자, 잘 봐요. 이런데 손뭉치를 던져봐요. 흠집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전혀 안 나겠죠. 그럼 이런 곳에 손뭉치를 10개를 던지건 100만 개를 던지건 여기에 무슨 큰 변화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또 생각해봐요. 손뭉치를 10개를 던지건 100만 개를 던지건 몰랑몰랑한 손뭉치를 던져봤자 여기에 1이라도 흠집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전혀 안 나겠죠. 그 상황이 이 상황인 거예요. 즉 아무리 입자 개수를 그 뭉치를 많이 집어 던져도 얘가 몰랑몰랑한 손뭉치 혹은 문턱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더 작은 빛이 와서 저 금속판에 들이받게 되면 아무런 흠집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광전자가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판에 이제 드디어 조그만 돌멩이를 던진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당연히 여기에다가 돌멩이를 던지면 푹푹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돌멩이를 10개 던질 때하고 돌멩이를 100만 개 던질 때하고 어디가 더 많은 상처가 나겠어요? 돌멩이를 더 많이 던질수록 여기에 큰 상처가 나겠죠. 그걸 보여주는 게 이 데이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시겠어요? 그건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를 어디에 지울까? 어디 지울까? 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위에 여기 지울게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3 이 광원에서 금속판으로 전달되는 에너지의 총 크기 그게 NHU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U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진동수가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N이 뭐겠어요? 바로 광원 빛의 광량자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광전자가 튀어나오게 하려면 이 진동수가 누구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문턱 진동수보다 커야 하고요. 그런 다음 문턱 진동수보다 클 때만 이 빛에너지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문턱 진동수보다 작아버리면 이 광원 광량제 개수가 아무리 커도 광전자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문턱 진동수보다 큰 어떤 상황에서 이 광원의 광량제 개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방출되는 광전자 개수도 많아진다 라는 뜻의 그래프가 요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손뭉치를 10개 맞건 100개 맞건 하나도 안 아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돌멩이를 맞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아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손뭉치를 맞자 안 아파. 저 뭐야? 무슨 말 알겠죠? 누가 손뭉치 뜯어가 던져 탱 맞아도 아무런 느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뭉치는 10개를 맞건 1000개를 맞건 하나도 안 아파. 그런데 돌멩이는 한 개만 맞아도 아프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돌멩이는 한 개만 맞아도 아픈데 한 개 맞을 때보다 100개 맞으면 100배 더 아프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저 광전자 효과 실험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하느냐. 자, 여기 지웁니다. 여기 지울게요. 지운다. 여기 지울게요. A 여기에서 이제 광전 효과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바로 두 번째 에너지 보존의 적용입니다. 자, 광전자가 튀어나오는 광전자가 발생하는 경우
자, 그 광전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뭐예요? 사용하는 빛의 파장이 문턱 진동수보다 큰 거를 뜻하는 거겠죠. 맞나요? 다음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어떤 수익이 성립하느냐? 이렇게 성립을 하죠. 바로 H New는 W 플러스 2분의 1 M V 맥스 제곱. 저렇게 된다. 좋아.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이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럼 이 수식의 의미가 뭐냐? 우선 첫 번째 1 H nu 바로 광원 광량자 에너지입니다. 자, 요 수식 기억하죠? E는 H nu. 자, H nu 그다음 뭐예요? 읊어 보세요. E는 H nu 혹은 람다분의 HC 혹은 C로 표현했던 그 수식이야겠죠? 그래서 사용하는 여기에 있는 이 광원의 빛 에너지를 H nu라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저기에 있는 2분의 1 M2 V max 체코 이게 바로 E max인데 바로 튀어나온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여기서 ME는 뭐겠어요? 건이야, ME는 뭐겠어요? 전자 질량이겠죠. 그리고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으로 표현되는 건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최대 운동 에너지니까 여기에 있는 Vmax는 뭐겠어요? Vmax. Vmax는 당연히 뭐겠어요? 최대 속력이겠죠? 아주 간단한 그 물리학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W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알겠죠? 녀석인데 바로 뭐냐면 얘를 원래 표현은 work 펑션이에요. work 펑션. 이걸 이제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일 함수라고 번역해요. 이 work 펑션은 아인슈타인이 이름을 붙인 건데 광전역과 외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오직 아인슈타인이 그냥 만든 독자적인 표현이라 전혀 의미 없는 표현이에요. 표현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기존에 있는 개념으로 대체해 쓸 수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내가 볼 땐 잘난 체를 한 거예요. 그냥 평소에 쓰는 말로 쓰면 되는 건데 자기가 이 업적을 세웠다고 말을 새로 만든 거지. 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금속 결정. 이게 왜 금속 결정이냐면 이거 금속 덩어리로 하는 실험이거든요. 사람 눈에 금속이 덩어리로 보일 정도면 금속이 여기 결정 상태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실은 금속 덩어리 내에 이렇게 원자 핵들이 있고 그 핵들 주변에
이렇게 최외곽 전자들이 있는 거지. 그 최외곽 전자들이 외부의 빛 에너지를 맞아서 광전장으로 튀어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쟤는 뭐냐면 금속 결정에 속박된 최외곽 전자들의 위치 에너지를 뜻하는 거예요. 즉 물리학에 위치 에너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 아인슈타인은 그 수학과 물리학에 대한 조예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못 썼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의 그냥 표현을 이람수라고 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람수라는 표현은 다른 물리 영역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오직 저 아인슈타인의 업적이었고 저게 노벨상을 받은 주제여서 저기서만 쓰는 말이야. 그냥 알겠죠? 그냥 위치 에너지라고 하면 돼. 위치 에너지. 알겠죠?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보면 위치 에너지인데 그걸 아인슈타인이 저렇게 이상하게 표현을 붙인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때 잘 봅시다. 잘 봐. 결국 워크 펑션이라고 하는 건 위치 에너지고 여기에 있는 2분의 1 mv 제곱은 운동 에너지잖아. 이거 일종의 뭐란 얘기예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수식이란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렇죠? 이 아이디어를 흑흑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지운다. 지우자. 어이, 왜 이래? 자, 그럼 주어져 있는 요 수식을 우리가 또 이제 어떻게 약간 번역을 해볼 수가 있냐면 아까 문턱 진동수라고 하는 게 있었죠. 자, 문턱 진동수가 바로 광전자가 나타날락 말락하는 그 경계의 진동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네 번째 바로 요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가 되면 자, 여기에 있는 요 뮤 제로가 아까 얘기했던 문턱 진동수야. 되면 수리적으로 저기에 있는 Vmax가 뭐가 되겠어? 상목씨? 외부에서 쪼여주는 빛 에너지가 문턱 진동수가 되면 그때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최대 속력은 얼마가 되겠어? 바로 문턱 진동수가 광전자가 튀어나오려고 말락하는 그 경계의 진동수이기 때문에 바로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쟤를 저기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이런 관계식이 나타나야 될 거라고요. 바로 hν 제로는 W.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저 수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hν는 hν 제로 더하기 2분의 1 m2 Vmax의 제곱.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 하기로 했어? 얘를 EK max로 두기도 했지,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두기도 했지.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표기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어요. 보러 EK는 hν 빼기 hν 제로.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는 거죠. 혹은 h로 묶어서 u 빼기 u 제로.
그래서 주어져 있는 요 수리적 관계 이거 시험에 엄청 나와요. 그죠? 시험에 엄청 나와요. 시험 문제 내면 저렇게 내는 거야. 혹은 요거 엄청 나와요. 엄청 나와. 그러면 이때 진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뭐냐? 자, 여기 지워도 되겠죠? 상복 씨 여기 지운다?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바로 두 번째 광량자의 진동수와 광전자 최대 광량자의 진동 광량자가 아니고 광량자는 광원 진동수와 광량자 광원이라고 하는 게 여기 쪼여준 이 빈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광원 진동수와 광전자 최대 운동 에너지 사이의 함수 관계 이게 시험에 무지하게 많이 나온다. 자, x축은 자 여기 0 이렇게 뒀을 때 짜잔 광원 진동수 얘기하는 거예요. U. 그 다음 y축이 EK max예요. 광전자 최대 운동 에너지가 EK max라고요. 그럼 여기서 어떤 그림이 나타나느냐? 바로 봐. 이런 그림이 나타난다. 아시겠죠? 이 내용을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명심할 것, 요 수식에서 얘를 x축에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를 y축에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기울기 얼마겠어요? 기울기 뭐겠어요? 이게 x축이 y축이면 바로 봐 플랑크 상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상무 씨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여기 어디 갔어? y절편 뭐겠어요? y절편이 뭐예요? 바로 봐 마이너스 h 뉴 제로인 거예요. 상무 씨 알겠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 뮤 h 제로는 또 다르게 어떤 표현으로 쓸 수 있겠어요? y절편은 마이너스 h 뉴 제로 대신에 또 어떤 표현으로 쓸 수도 있겠어요? 상무 씨 마이너스 h 뉴 제로 대신에 어떤 표현을 쓸 수 있겠어요? 그렇지. 마이너스 w. w는 무슨 함수? 1함수 알겠죠? 1함수의 마이너스 값이 저 그래프의 y절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x절편. x절편은 누구겠어요? x절편은 누구겠어요? x절편은 뮤제로겠죠? 무슨 진동수? 문턱 진동수. 알겠죠? 주어져 있는 요 그래프를 요 수식을 요런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도 있냐면 이 그림을 그려놓고 기울기가 무슨 의미냐, x절편이 누구냐, y절편이 누구냐를 묻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저거 문제 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실 또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이 문턱 진동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나눴을 때 사실은
이쪽 영역에서는 광전자가 있어요? 광전자가 없어요? 사실은 문턱 진동수보다 작을 때는 사실 광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광전자가 없죠? 없죠. 이걸 또 명심해야 돼요. 근데 광전자가 나타나지 않지만 나와 있는 수식을 연장했을 때 그때의 y절편이 마이너스 W다.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됐다. 지금 몇 시죠? 오. 뭐라고요? 22분이요? 알았어.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아이고.